김경래 최강시사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님 연결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각종 정치 현안 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조만간 회담 장소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다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게 조만간 회담 장소 발표하겠다라는 얘기가요. 이게 좀 희망적으로 좀 들을 만한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들리면서도 아니 이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 진행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예. 미국 정부가 예산안 통과 관계로 셧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회담을 추진하기는 셧다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겁니다. 네.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신년사에 힘을 입어서 곧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위에서 그러니까 고공 플레이라고 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서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실무 협상에서는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막힌다고 보세요? 글쎄 폼페이오 김영철 네. 이 고위급 회담에서도 막히고 있고 네. 지금 비건 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부상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미 북미 관계는 탑다운식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래 두 정상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탑다운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선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 협상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요, 좀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라고 하죠. 미국의 망명 타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게 변수가 될까요? 앞으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남북 간에도 탈북자들 문제가 계속 북한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대화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물론 매끄럽게 나가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변수 없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네. 그런데 조성길 대사 대리요. 이분은 왜 망명을 하는지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게 언론에서 추측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던데 교육 때문이다, 체제 염증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 이상 아는 것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각국에 관계되는 국가의 정보기관이나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설사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발표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저는 저 역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쪽으로 망명을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태용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라 이런 공개적인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망명은 특히 조성길 그분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되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남북관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요. 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이게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이 있다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묘수가 있는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도 예.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네. 이 비핵화 길로 상당히 전진적으로 내놓고 네. 신년사에서도 또 친서에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최소한 북한의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좀 해달라 네. 하는 간절한 요구를 미국에 한 것으로 해석을 예. 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전진적인 태도에 대해서 최소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시작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네.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는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밝혔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미 워킹그룹 같은 곳에서 예.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미국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진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지하지만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네. 제재 완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과도 대화를 하고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리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러한 것이 순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네.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한 내일쯤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뭐 수석들 몇 명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집권 2기를 죄송합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으면은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됩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 6급 행정관이 예. 또는 기재부 전 사무관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국정 혼란을 가져오기에 물론 대응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예.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를 떠나서 국정 혼란이 왔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감동적인 인적 개편을 통해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도 개편하고 곧 이어서 내각도 감동적인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러한 정치적 국면 전환도 되지만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등 우리가 찬성을 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청와대의 개편과 곧 이어질 내각의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요. 지금 그렇죠.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요 정도 얘기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할 수 있으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민정수석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이 아니면은 제 경험에 예. 제가 12년 가까이 지금 법사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은 개혁에 네.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유임을 지지합니다. 예,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만 민정수석은 지금 개혁에 할 일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노영민 대사라든가 아니면 뭐 강기정 전 의원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청와대 인사로 계속 거론되시는 분들 이분들 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동적이라고 그렇죠. 보세요?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은 예. 지금 아직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인적 개편을 해야지 대통령이 바라는 쉬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의 일색으로의 개편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문 일색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은 예예. 제가 거론되는 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과거에도 보면은 그러한 안배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측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측근이 청와대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로서 네. 다른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측근은 대통령에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측근은 대통령의 입을 두 손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 자동차 앞에 들어누워서 대통령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일색을 반대하는 거지 그렇게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문 일색으로 하는 건 반대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뭐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얘기는 좀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기재위 상임위 열자는 얘기가 있고 또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는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뭐 이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에서요. 이게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솔직히 신재민 전 사무관 경우에는 신재민은 간 곳 없고 손혜원 의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또 시민단체 등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 수사를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속하게 또 엄정한 수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상임위를 열건 국정조사를 하건 특검을 하건 해야지 이게 무슨 뭐 경제나 비핵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행정관과 사무관 이 문제 가지고 국론이 이렇게 시끄럽고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이룩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든 특검이건 또 상임이건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이걸로 정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용호 의원하고 송금주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했는데 민주당에서 약간 뭐 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민주평화당에서도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간단하게 요것만 짚고 마무리할게요. 글쎄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 남우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왈가왈부할 성격은 못 되고요. 예. 우리 민주평화당으로서는 함께하기를 원했지만은 네. 그분들이 민주평화당에 처음부터 조인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서도 협력적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얘기는 당연하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